네, 김지수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주년을 앞두고 환기구 추락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네. 판교 사고 이후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쏟아져 나왔던 대책들이 무색해지는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17일이었죠.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시민들이 공연을 보던 중에 환풍구가 붕괴되면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설치했고요. 경기도 역시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환풍구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사고가 난 안양시도 역시 지역 내 지하 환기구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 상태였습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 지난 12일이었죠. 오후 5시께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9살 A군이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플라스틱 재질의 환기구에서 10m 아래에 지하 주차장 쪽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A군 같은 경우에 친구 2명과 함께 환기구 위쪽에 도로 사이에 이르는 비탈면을 내려오다가 중심을 잃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환기구에는 올라가지 말라는 편말 달랑 하나 있었을 뿐이고요.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많았던 안전대책이 무용지물이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궁금하네요, 기자님. 네, 지난해 사고 직후에 경기도가 약 한 달간 도나 시, 군 공무원, 소방서 직원과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826명의 점검반을 동원을 해서 지하철이나 또 대형 건물, 일반 건물 등 도내 모든 환풍구죠. 13,186개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점검 대상이 지하철과 쇼핑몰, 대형 건물들에만 제한이 되면서 안양시 사고와 같이 아파트 쪽에는 전혀 점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바로 허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환기구 설계나 시공,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는데요. 새로 지어지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환기구 위쪽에 사람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주변에 관목이나 조경수를 심도록 되어 있고 또 환기구 높이는 2m 이상 돼야 된다는 규정을 설치를 해서 법적 구속력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을 새로 적용을 하려면 이 소유주들이 직접 사비를 들여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선뜻 사비를 들여서 개선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랬겠네요. 네, 일단 방치되어 있는 이 환기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는 게 시급해 보이고요. 또 기존 건물의 안전 조치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나 혹은 권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대형 재난 사고를 겪고 또 그때마다 자정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가 내 주변을 좀 돌아보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열렸던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처음 열리는 행사였던 만큼 네.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또 네. 성과도 있었습니다. 백화점의 경우에는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했을 때 무려 24.7%의 매출 상승률을 보였고요. 홈쇼핑과 인터넷 면세점 등 11개 온라인 쇼핑몰 역시 26.7%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내수 진작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 원조인 이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비교했을 때 실망했다라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또 많았는데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가 함께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인기 제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통업체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상품의 할인폭이라든지 가짓수가 적었다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또 큰 폭의 할인이 적용된 것은 2월 상품에만 국한이 되어 있었고 네. 대부분 일반적인 할인 수준인 10%에서 20%가량의 할인에 그쳐서 반쪽짜리 행사였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부가 내년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를 정례화하기로 했잖아요. 네. 올해 첫 해였으니까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보완책이 많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철이 너무 지난 2월 상품이나 이렇게 품질이 낮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사실 세일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데요. 그렇죠. 네. 네, 이번에 또 할인율과 관련을 해서 처음에 할인율과 나중에 할인율이 바뀌면서 초기에 샀던 소비자가 호갱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소비자가
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싸게 사고 또 내수 진작이라는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영세, 소상공인, 또 제조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미국의 경우는요, 70에서 90%에 달하는 높은 할인율 때문에 사고 싶은 물건 목록을 따로 작성해서요,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노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고요. 또 올해보다 더 좋아진 내년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정말 하늘은 높고 또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은 더 높죠. 네. 예, 날씨도 받쳐주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전해주시죠. 네,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 때문에 더 네. 어디론가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번 주말 도시락을 싸신 다음에 망원 한강공원으로 한번 소풍 떠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강공원을 친환경적이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락을 싸와서 즐기는 새로운 형식의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입장권이 바로 도시락이 됩니다. 네. 먹거리를 소재로 한 강연과 음식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이 되고요. 공연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강 가을 축제 현장에 도시락과 돗자리 준비하셔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명동에서도 재밌는 행사들 많이 준비되어 있죠. 네. 네, 명동에서는요. 서울 만화거리 축제라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네. 남산 도깨비 할로윈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올가을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거리 축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할로윈 데이를 우리나라의 이 전통 도깨비 축제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소원 도깨비, 도깨비 무도회, 도깨비 설치미술 중 다양한 도깨비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작가 사인회라든지 코스튬 플레이 등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10월 31일에 있을 서울 만화거리 축제 전야제 행사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일 오후 2시에요. 네. 서울 역사박물관 1층에 마련된 특설 무대로 가시면요. 재능 나눔 콘서트 달콤한 클래식이 진행이 됩니다. 클래식이요. 이번 공연은요. 네.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지, 플루티스트 김일지, 피아니스트 김범준이 무대에 올라서 달콤하고 아름다운 클래식 명곡을 유쾌한 퍼포먼스로 들려주는데요. 네. 박물관 구경도 한번 해보시고 네. 또 무료 공연 즐기시면서 깊어가는 이 가을에 주말을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강에서 도시락으로 점심 먹고 클래식 듣고 도깨비 할로윈까지 즐기면 네. 주말이 한 5일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다양한 문화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지금까지 김지수 기자와 수도권 오늘 함께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